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예요. 그쵸? 자, 근데 그 주제, 구성, 문체 중에서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그 인물, 소설 구성의 3요소의 하나인 인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이라는 것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여서 행동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에는 주인공이 있고요. 또 경쟁자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동인물, 또 반동인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인물들은요, 성격이 변하지 않은 평면적인 인물도 있고요. 성격이 변화하는 입체적인 인물도 있어요. 자, 소설의 인물 중에는 그냥 항상 나올 법한 그런 전형적인 인물도 있고요. 되게 특이한 성격을 가진 개성적인 인물도 있어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홍길동, 인어공주, 토끼, 산신령, 자,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 속에 등장하여 사건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인물이라는 것, 이야기 속 인물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다는 것. 자, 인물들은 저마다 성격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 근데 인물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작가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들을 설정하고 인물들의 성격도 설정하고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행동 방식도 설정한다는 거 여러분이 그거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물을 살펴보면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인공과 경쟁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거는 주인공이다 경쟁자다 이렇게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주동인물이다. 소설 이론 속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동인물이다, 반동인물이다. 주동인물은요, 이야기 속 중심 사건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흥부놀부전이라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거는 흥부입니까? 아니면 놀부입니까? 작가는 욕심 많은 사람의 안 좋은 결말을 비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하고 흥부를 통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선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좋은 결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흥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가의 주제의식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인물들이 주동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백설공주는 어떻습니까? 백설공주는 별 재주는 없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일 것 같아. 자, 여기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는 백설공주가 주동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반대, 주인공에 반대하여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바로 누굽니까? 이 백설공주의 새엄마 왕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소설 안에는 이렇게 주동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동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동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주제의식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요? 이 주인공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든지 아니면 팽팽하게 하면서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데 주동인물, 반동인물 찾아내는 건 쉽죠, 여러분. 주동인물은 이야기 속 중심사건 이끌어가는 인물, 그 주인공을 반대하고 주인공을 저지하려고 하고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반동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동인물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흥부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주기 위해서 반동인물, 놀부를 설정해줘서 야 진짜 흥부처럼 사는 게 맞지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장을 볼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그 인물은요, 우리가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주동인물, 반동인물 이렇게 인물을 나눠볼 수도 있고요.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이렇게도 인물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평면적 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 자, 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죠. 자, 이런 인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적 인물이라고 해요. 고전소설에는 이런 평면적 인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입체적 인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얘 되게 나쁜 애였어. 그런데 착하게 바뀌었네. 얘는 되게 소심한 애였어. 대범하게 바뀌었네. 그런데 지금 드라마들 같은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에 보면 얘 되게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이런 인물들이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성격이 변하는 인물을 우리가 입체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소설이나 동화 속 인물들 입체적 인물들이 상당히 많고요. 고전 소설에는 평면적 인물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 변화 여부를 가지고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자, 전형적 인물은 뭐냐면 성격이 어느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듯이 틀에 박힌 인물. 영웅은 항상 용감하고 악당은 항상 못됐어. 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효녀 심청이는 그냥 효녀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웅다운 영웅, 악당다운 악당 뭐 이런 것들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한다. 개성적 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성격이 톡톡 튀는 인물. 영웅인데 되게 허술해. 영웅 같지가 않아. 악당이야. 근데 되게 착해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겁이 많은 영웅, 나쁜 짓을 할 때 주저하는 악당, 뭐 이런 것들이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